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중 사례 두 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료성의 원칙 사례입니다. 이것은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S전자의 스텝 부서에서 근무 중 팀장의 지시로 미국 또는 유럽에서 컨설팅 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생산 방식의 강점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하여 S전자가 새롭게 구축할 생산 방식의 모습은 팔리는 속도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제, 또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또 유연한 생산 라인 등이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인터넷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도 매우 적어서 저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컨설팅 회사를 찾는 것은 포기하고 남산에 있는 독일 문화원 또 용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 등을 방문하여 컨설팅 회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후보 회사를 찾아서 팩스로 컨설팅 회사에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어서 주로 팩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전화는 관련 기록도 남지 않고 또 한국과 서양의 시차 관계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이지만 잘못된 표현은 우리 근처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인 것은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핸드폰이라는 표현은 아주 뿌리가 없는 용어이죠. 우리가 TV에서 누군가가 발언할 때 핸드폰이라고 발언하면은 자막으로 휴대폰이라고 뜨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지요. 무선 전화를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그 유선 전화기는 푸드폰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핸드폰이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휴대폰 또는 영어로 셀폰 또는 셀룰러폰 또는 모바일 폰 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레스토랑 개념입니다. 제가 S전자에서 컨설턴트들하고 일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Let's go to 삼성 레스토랑. 그러면 컨설턴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였죠. Let's go to 삼성 캐피테리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글로벌 시대에 가끔 그 틀릴 가능성 있는 단어가 농부이죠. 영어로 farmer이죠. farmer. 한국에서는 땅을 몇백 평만 갖고 있어도 그냥 농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농부가 땅을 아주 작으면은 한 50만 평, 보통 한 1000만 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죠. 제가 그 미국 출장 중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어느 포도 농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출장 동료들과 같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포도 농장에서 와인을 팔아서 그 먹고 살았는데 연간 와인 매출액이 약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S전자의 전자레인지 수출액이 약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전자레인지 수출액하고 거의 비슷하였죠. 따라서 우리가 대화할 때 특히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farmer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S전자 소개 및 컨설팅 목적 등을 영어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기 전에 상사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생산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또 낭비를 제거하고 운영상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것을 생산 방식의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를 영어로 Production Approach 또는 Manufacturing Approach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한국말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고 또 번역을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말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영어 표현은 당연히 정확하지 않았죠. 저는 정확한 표현인 프로덕션 어프로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표현은 1995년 ERP 시스템 도입 시 미국 컨설턴트들로부터 배운 표현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성한 그 영어 표현에 대해서 대화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표현인 프로덕션 시스템은 틀린 표현이어서 프로덕션 어프로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영어 표현은 박 과장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과거 표현인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합시다. 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컨설팅 회사들이 팩스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S전자와 컨설팅 회사 간의 공통의 언어를 갖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잘못된 용어인 프로덕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당시에 잘못된 표현이지만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계속 팩스를 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원칙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명료성의 원칙 사례로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S전자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S전자의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산지한 사업장, 또 여러 개의 사업부, 또 해외에 있는 여러 개의 어떤 법인들, 또 제조 공장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전 사원이 보는 방송 조회가 있었고요. 또 매월 한 단씩 발간하는 회사의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S전자는 80년대 중반부터 각 부문별로, 즉 생산, 또 품질, 또 구매, 개발 등 각 부문별로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체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의 컨설턴트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추진한 결과 새로운 용어들이 도입되기 시작을 해서 그 용어를 아는 사람들과 또 모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잘 모르는 어떤 용어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배포를 하면 어느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점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동료 또는 상사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서 좋죠.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질문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바쁜지 안 바쁜지도 살펴봐야지 되고, 또 질문을 잘못하면은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또 두 번째는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에 반복해서 볼 수가 있죠. 저도 산업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기나 전자 쪽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집을 보고 몇 번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 교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경영혁신팀의 M 부장은 R 과장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R 과장은 평균화 생산과 평준화 생산의 정의를 아는가? 잘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게 아닙니까? 경영혁신팀의 과장이 단어 뜻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S전자는 새로운 용어들을 설명해주는 용어집의 어떤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새로운 용어를 선정을 하고 그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용어집을 각 부서에 배포를 하였고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용어집이 배포되자 사원들은 평소 몰랐거나 궁금한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후 용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